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7기 3조입니다. 네, 이번 5월을 맞아서 저희 국민소통단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안심학교에 대해 더욱 생생한 정보 전달을 도와주실 상은초등학교 김명숙 보건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00명의 아이들 73분의 선생님, 그들과 함께 함께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배움터 상현초등학교의 건강지킴이 김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안심학교를 잘 모르시는 국민분들을 위해서 안심학교를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와 함께 안심학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심학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꼭 해야 한다면 저는 알러지 질환 신호등 초록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 질환은 크게 두 부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전식발작이라든지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그 소수의 대상자가 포함되지만 위급한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위급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이고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집단이겠지요. 그리고 이 두 집단은 모두 다 이 질환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좀 저하되는 그런 상태의 대상자들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힘을 모아서 이런 알러지 질환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조성하고 환경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물론 다른 학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하고 있겠지만 안심학교는 알러지 질환 관리를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일상에서 안전과 위험의 정도를 대별하고 있는 공동지표인 신호등색으로 안심학교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아마도 안심학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안심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심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은 이 알러지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결국은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학교는 이러한 알러지 질환이 있는 아동들을 선별하고 교사나 환아 그리고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 상담을 주로 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 하나는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단독으로 알러지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도단위의 교육정보센터라든지 보건소의 관리자들이 학교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보습제 그리고 응급약물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진행되지만 안심학교는 그것들이 유관기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진행되는 사업에서 출발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제가 소속된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소속되어 있는 시 단위의 보건소에서 이 일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그렇다면 현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아토피나 천식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 학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아토피 피부염 학생이 5.7% 정도 되고요. 전식은 0.5%, 아나필락시스와 결막염 그리고 비염을 합쳐서 모두 한 22%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은 전체 인구의 30.5%, 한 280에서 9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안심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도 근무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안심학교인 상원초등학교에 가장 큰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올해 24년차 보건교사를 근무하고 있는데 저의 전반기 12년 정도는 안심학교가 아닌 곳에서 근무를 했고 이후 13년은 지금 안심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심학교인 상현초등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안심학교가 아닌 이전의 학교에서는 제가 건강조사를 하고 질환 관리를 위해서 알러지 대상 환자들을 조사를 하긴 하지만 그들을 일일이 세밀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 내지는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건강관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알러지는 작은 한 부분으로 대부분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저 또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심학교에 근무를 하면서부터는 알러지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저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러지 질환의 위급성이라든지 장기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전에는 깊이 생각은 못했고 알러지 질환이 있지 그럼 관리해야 되는데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아나필락시스나 전시발작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되나 어느 학년에 분포했나 이 정도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심학교에 근무하면서부터는 아나필락시스라는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하고 전시발작이라는 이 질환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서부터 이들의 관리를 좀 세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도 관리하고 그리고 그를 돌보고 있는 교사도 관리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 장점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을 한다면 환아 관리. 요 질환이 있는 환아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보습제 지원 그리고 약제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가끔은 교육을 알러지 질환에 대한 교육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 군별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 대상에 맞게 질환을 선정하고 질환을 깊이 있게 다루는 교육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인식 개선 활동을 주로 하고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하나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알러지 환자들을 좀 돌볼 수 있는 서포트즈 활동을 진행하는 그런 교육이 좀 체계화되고 관리가 체계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한 매뉴얼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혹시 특정한 대체 매뉴얼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진행을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러지 비염은 해당되지 않아요. 전식과 아나필락시스가 아마 해당이 될 텐데 전식발작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학교는 대상 인구가 4명, 5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0.5%? 어떤 때는 0.5,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하고 아나필락시스가 해당될 텐데 이거는 질병관리청 그리고 교육부에서 배부한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환자를 이송하고 처리를 하거든요. 대처를 하는데 이거는 안심학교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따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안심학교의 조금 다른 그러니까 매뉴얼이라기보다 다른 대처 방법은 보통의 학교는 안심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런 전식발작 응급키트라든지 에피펜이라고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대처 약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는 저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식발작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약들을 대부분 소지하고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 비치된 약물을 투여해 줄 수 있고요. 저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 학생이 소속된 담임교사 그리고 그 반 아이들 그리고 그 학년 소속 교사들도 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일반 학교와 안심학교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요 매뉴얼 특별한 매뉴얼이 아마 있다면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도 에피펜이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약물인데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때 주는 응급약물하고 똑같은 약물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OD로 이렇게 큰 바늘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찌를 수 있는 약물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일반 학교엔 저 약물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죠. 119를 불러야 하는데 저희는 119가 오기 전에 저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심학교와 일반 학교의 다른 매뉴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건실 이외에 안심학교에서 알레르기 질환 및 이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내 부서가 있을까요? 안심학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구들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안심학교를 같이 협업하는 조직 내의 그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조직원이 그러니까 학교의 구성원이 거기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해요. 이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협업은 해야 돼요. 그게 부서가 맞아요. 부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제 딱 부서라고 명칭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급식실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급식실은 영양교사 선생님이 식단을 통해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영양교사 선생님들도 매해 3월이 되면 식품 알러지 환자들을 조사합니다. 알러지 질환자들을. 그리고 저희도 보건실에서도 건강조사를 통해서 요걸 매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식품 알러지, 음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알러지 관리는 영양조사가 매달 내보내는 식단표에 알러지 식품 영양 정보를 등록해서 볼 수 있도록 게재를 하고요. 그리고 밤마다 있는 식품 알러지 아동들은 또 특별히 관리를 하시죠. 영양 교육도 하시고 저하고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거기입니다. 식품 알러지는. 그런데 전식발작이라든지 아나필락시스는 체육교사들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체육부장님이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담교사라고 해서 그 과목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는 사실은 다 학급 담임제, 중등은 교과 담임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등은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처럼. 초등은 다 가르치는데 특별히 체육, 과학, 영어 이런 거는 따로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급식소에 계시는 영양교사처럼 체육만 가르치는 교사들이 따로 있으신데 체육 전담 교사라고 하거든요. 저희 학교는 부장님이 따로 맡으세요. 그래서 그 체육부장님이 중요한 부서라면 부서죠. 그래서 체육 활동을 할 때 이 아이들이 전식 발작도 일어날 수 있고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의 증상이라든지 그 아이가 누군지 어느 학년에 있는지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뉴얼대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디에 연락을 하고 어떤 처치를 할지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학교 내에 중요한 부서는 급식실과 저는 체육교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담임교사는 정말로 중요한 분이죠. 이 아이의 모든 생활을 관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일상생활을 할 때 이 질환을 가진 아동들이 어떤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그걸 알아야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임교사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네. 특히 알러지 질환이 많은 유독 아토피 피부염이 많은 반이 있거든요. 그 반은 보습제를 따로 주거나 그 교육을 따로 해서 그 선생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기 보시면 저렇게 보습제 다이어리 저런 거 있거든요. 저게 이제 보건소나 질병청에서 아마 그 위탁해서 저런 자료들을 개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발된 자료들을 이제 학교로 배부해 주시면 저걸 활용해서 교실에서 작성해 보기도 하고 저에게로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부서는 아마 급식소, 체육교사 그렇지만 그거는 특별하라고 해서 뽑은 거고 일반적으로는 담임교사, 체육교사, 교과 교사 중에 체육교사, 영양교사 정도가 협업할 수 있는 중요한 부서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보건선생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안심학교에 대해서 이러한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